네, 안녕하세요. 저는 킥스타트 인베스트먼트 김한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킥스타터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매니저님이 좀 조용하라고 했는데 안 조용해도 돼요, 사실. 우리 대화하면서 하면 되니까. 킥스타터 안 들어봤어요? 방금 들어봤어요. 어? 방금 들어봤어요? 뭐 그러면 다행이에요. 킥스타트 인베스트먼트를 킥스타터 미국 회사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킥스타트 인베스트먼트는 엑셀러레이터예요. 차에서 엑셀 뭔 줄 알죠? 네, 뭐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창업을 아주 초기 단계의 창업자들을 엑셀 시켜주는 일을 하는 회사 대표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네,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 창업에 관한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창업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기업 입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하나가 뭐 안 좋다, 좋다 이거 평가할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반장 누구예요? 반장? 아까 여기? 응? 반장? 반장은 뭐가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 기자. 멋져. 기자 멋지지 않아요? 저는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라서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 기자가 되려면은 여기 지금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앙트르프레너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엔터프리너십 이렇게 해도 돼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럼 기업가 정신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응? 대표들 당연히 가져야 되죠. 어떤 회사의 대표는 기업가 정신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럼 기자는 기업가 정신은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왜 있어야 될까요? 기업가 정신이란 게 뭘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거. 자,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표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표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회사의 대표자라고 하면 리더십. 그렇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이에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죠? 그러면 기자도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기사에 대해서 그거를 쓰고자, 밝히고자 한다라면 더 좋은, 더 솔직한 기사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자도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 회사에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과장으로 들어가요? 차장으로 들어가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무슨 권한 같은 게 있을까? 거의 없죠.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기업가 정신이 없어야 될까요? 아니요.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제일 위에는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대표는 이 대표의 삶과 이 회사가 별개일까? 아니면은 이 대표의 삶은 곧 회사일까? 보통은 이게 이 꼴이 돼요. 내 인생의 전부일 가능성이 커요. 이 회사 자체는. 그러면은 자기는 이 회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겠어요? 자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길 원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직원을 뽑는 거니까. 그럼 자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아무리 능력 좋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 회사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이나 어떤 소위 말해 기업가 정신이란 게 결여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보다는 퇴근 후의 생활이 더 중요하게 돼요.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근 후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 안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일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도 기업가 정신이 과연 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 강의가 좀 이 주어진 시간에 하기에는 좀 짧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이게 한 영화의 대사예요. Our generation is all about entrepreneurship. 자,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은 그 미국의 한 영화에서 최근 작년 영화일 거예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이런 대사를 해요. 의대에 다니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 의대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entrepreneurship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취직을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근데 그 의대에 창창한 그런 학벌을 가진 그런 청년들마저 미국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엔터프리너십이 우리 세대에서는 전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는 어떻겠어요? 더 중요해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처음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 시절에는 사실 뭐 좀 이름 있는 대학을 만약에 간다 이러면 대기업을 가는 게 뭐 거의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뭐랄까 빚내고 망하게 되면 막 빚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 저를 보는 느낌은 어때요? 실패하면 금방이라도 어디 도망갈 것 같아요? 요즘에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자기 돈이나 지인의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몇 년생이죠? 여러분들? 2005년? 2002년 월드컵 때 안 태어나셨군요. 아쉽다. 자, 이 시대를 한번 보자. 자, 삼성, LG. 저 밑에 거 보여요? 밑에 게 최초의 로고예요.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응사에 막 나오고 그랬죠? 이게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삼성은 38년, LG는 47년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어땠는 줄 알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들어봤어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나라를 재건을 했어요. 뭐 거의 반강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 지도자가 이렇게 좀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했죠. 자, 이런 변화를 가지면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을 좀 큰 기업을 키워가지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자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삼성, LG, 현대, 뭐 SK, 성경이었어요. 그런 회사들을 키우면서 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IMF라고 들어봤죠? IMF 터지고 회사가 막 망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실업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군산 쪽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쉐보레 공장 문 닫고. 대기업들이 이러면은 그냥 서민들이 너무 휘청하는 거야, 삶이. 그래서 이 실업 문제도 커지고 있죠. 여러분도 걱정되죠? 한 10년 후면은 여러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4살, 24살쯤 되면 군대 갔다 와서, 그때도 군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이제 취업 걱정 막,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취업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취업 걱정을 할까? 혹은 갈 데가 많을까?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네. 자, 그런 나중에 여러분 세대에서 어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어떤 정책을 피고 있냐라고 하니까 회사를 많이 만들자.
그게 곧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정책 기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에 투자되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신생기업들, 중소기업, 신생기업들의 지원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 뭐 좋은 팀 하나만 있어도 자기 빚 안 지고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여러분보다 한 6, 7살 많은 대학생들마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그 과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직원으로서,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변화의 시기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된 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올까? 그거는 그때 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변화가 또 올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변하죠? 생각을 해보면 2005년대에 제일 최초로 써본 본 엄마 거라든지 아빠 거라든지 삼촌 거라든지 휴대폰이 어떤 거였어요? 슬라이드. 응? 폴더, 슬라이드. 어렸을 때는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기고, 그죠? 그게 여러분들 중에도 휴대폰 뭐 거의 다 들고 있나요? 많이 수가 들고 있죠. 제 조카가 딱 여러분 나이에요. 저 인천에 사는데 14살, 중1. 걔도 뭐 아이폰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생님 중1 때는 삐삐도 없었어요. 삐삐 들어봤어요? 응, 삐삐. 중2 때인가 삐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다 핸드폰 들고 있었어요. 2년새 그 정도로 변했어요. 여러분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인터넷 속도도 엄청 빠르죠. 요즘에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다운도 안 받죠 요즘엔. 바로 보죠. 보통 영화 다운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운을 만약에 받는다 치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응? 10분? 뭐 그 정도? 저 중학교 때는 mp3 노래 한 곡 받는데 그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노래를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바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그거 다운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 인터넷 통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그래서 인터넷이라기 PC 통신 그걸 하고 있으면 집에 전화가 안 돼. 통화 중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막 전화 끊으라 그러고.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까지 변화했어요. 여러분들 때 더 빨리 변화해요. 상상하던 게 현실들로 다가올 거예요. 홀로그램 통화라든지 뭐 이런 거. 공학도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거를 빨리 현실화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공학도 출신이에요. 기계과 출신. 자, 중국의 예를 들면은 알아요? 샤오미, 알리바바. 엄청 큰 회사죠. 언제 생겼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됐어요? 알리바바가 99년, 여러분보다는 오래됐네. 샤오미는 여러분보다 적게 10년밖에 안 돼요. 8년, 9년 됐어요. 근데 엄청 큰 회사가 돼버렸죠. 자, 우리나라 LG 삼성은 그 우리나라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그걸 일으키고자 큰 변화가, 새마을운동이라는 뭐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이 회사들이 크기 시작해 찬스를 잡았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중국의 이 회사들은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응?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무슨 당? 공산당. 공산국가예요. 그러면서 북한처럼은 아니었지만 북한과 비슷하게 좀 외부와 단절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90년도에 개방을 했어요. 시장을 개방을 했어. 외국 사람들 들어오라 그러고 물건 사가라 그러고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러고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 이 정도의 발전을 일으켰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볼 수 있죠. 총생산액은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변화에서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후에 그 70년대처럼 60년대처럼 뭔가 재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건 없어요. 그죠? 그럼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다들 아시죠? 3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누린 나라가, 잘 누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속도만 봐도. 해외 나가서 뭐 유럽 같은 데만 가도 인터넷 속도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요. 유럽 잘 살잖아요. 근데 느려. 엄청 느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느렸어요.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럼 아주 큰 이렇게 얇은 TV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전에 TV는 혹시 기억해요? 뒤에 이만큼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엄청 무겁고 막 그죠? 근데 그게 점점 얇아져서 지금은 진짜 얇아졌죠. 여러분도 들 수 있을 만큼 무게죠. 그죠?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된 거예요. 자, 3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누리고 살았어요. 인터넷 속도만 봐도.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많이 듣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수업 시간에도 아마 많이 언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견학 같은 데 가도 막 이런 데 갈 테고. 자,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막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인공지능, AI 다들 아시잖아요. 뭐 스피커 같은 걔네들도 막 계속 나오고. 그 휴대폰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 AI 달라고 공짜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죠. 나중에 다 돈 매길 거면서, 그죠? 자, 지금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변화를 누려야 할 거, 잡아야 될 거는 선생님 세대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 때는 4차 산업혁명이 끝났냐? 그건 모르는 거죠. 5차 산업혁명이 있을 수도 있고 6차 산업혁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산업혁명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농업.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2차는? 산업. 제조. 그죠? 산업혁명.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그게 거의 2차 거죠. 3차는 이런 디지털. 정보화 시대. 4차는 우리가 선생님 어렸을 때 영화로 보던 거. 영화에서 나오던 것들이에요. AI, 터미네이터 막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쳐지면은 그게 터미네이터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대에서는 지금 영화에서 보던 게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거를 빨리 캐치업, 따라잡아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타임머신. 순간이동. 이런 거. 지금은 웃고 있잖아요. 그죠? 응답하라 시리즈 봤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응답하라가 아니고 써니, 영화 써니에서 막 전화 통화하는 장면 있죠. 거기서 그러죠. 뭐 미래에서는 물도 사 먹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사 먹잖아요. 그리고 정수기를 보통 렌탈해서 쓰죠. 정수기를 쓰는 집은 그것도 결국 사 먹는 거예요. 돈 내고 물을 먹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시대에 있어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 수도가 있으면은 그냥 체육 시간 끝나고 거기 수도가 물 틀어서 먹고 이랬어요. 상상 안 가죠? 그냥 먹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 먹지 마 이런 소리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물이 나오면서 물을 사 먹기 시작한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됐죠, 요즘에는. 그래서 생각하던 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에 맞닥뜨리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순간이동, 타임머신. 타임머신은 모르겠지만 순간이동은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인공장기가 아주 더 개발돼서 사람들이 뭐 병이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기계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글에서 인수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로봇 회사예요. 그 회사가 개발하는 로봇들은 상용화, 그러니까 현실에서 쓰이기는 조금 어려운 로봇들이긴 한데 연구 개발 거예요. 로봇이 있으면 발로 이렇게 딱 차도 얘가 안 넘어져. 중심을 확 잡는 거야. 그리고 치타보다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고 이래요. 그런 로봇들이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앞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택배가 로봇이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남들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영화예요. 본 사람 있어요? 철학도 종교도 찾지 못한 것, 이제 의학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모의 실험한 발칙한 의대생들. How is she playing the piano? It's like her brain's been rewired. She's dead. 사후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직선의 바이탈 사인, 플랫라이너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이게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서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누워있던 여자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주인공 중에 한 명 남자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이 발현됐냐면 판단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판단하면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 무슨 약을 줘야 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학생이 원하던 어떤 능력이 개방되는 거예요. 준비된 어떤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미드 중에 히어로즈라고 본 학생 있어요? 거기도 초능력에 관련된 그런 건데 시즌 1부터 악당역으로 나오던 사람이 최초의 그 능력을 인식하게 됐어요. 내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얘가 염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막 날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즌 2인가에서 얘 최초 능력이 나오는데 최초 능력이 뭐냐면은 그 구조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든. 그래서 얘가 최초로 다른 능력자의 능력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방법이 뇌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뇌의 구조를 보고 염력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정신과 의사? 자, 구조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시계공. 시계 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조그만 걸 보면서 막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발현된 거예요.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 엄청 착하고 이런 애가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안 죽어. 다치지도 않아.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꺾였다가도 이렇게 돌아오는 그 힐러 같은, 나중에는 힐러가 되기도 해요. 이 악당이 얘의 능력은 너무 특별하다 이래서 뚜껑을 연 다음에 구조를 보다가 얘 거를 그냥 뺏기보다는 얘한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만 힐 되는 게 아니라 남도 힐러로 변신시켜줘요. 아무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천성이라고 할까? 그런 능력에서 이렇게 그 초능력이 생겼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영화들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꼭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부터 나는 기자가 되겠다. 그럼 기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죠. 어떻게 해야지 기자가 될 수 있는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무슨 과를 가야 돼요?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또 지금 나는 어떤 직종을 가겠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학생 있나요? 뭐예요? 수의사. 수의사 하려면 당연히 수의학과 가야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그죠? 세죠? 그리고 네?
1인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영상. 그리고? 자, 필요한 것들을 찾게 돼요. 그걸 되려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는 아니지만 고1 때 정도에 나는 건축가를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축가 왠지 멋져 보이긴 했고, 그래서 건축가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주위의 환경 영향도 있죠. 저희 누나가 건축가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는 걸 뒤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D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진짜 본 거예요. 어깨너머,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 막 혼자 박스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누나가 그 그린 집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이런 거 수정할 거 이런 거를 저한테 부탁했었어요. 네가 한번 보고 어디 구멍 난 데나 이런 거 좀 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계과를 갔죠. 건축과를 못 갔어요. 안타깝죠. 저도 안타까워요. 기계과를 가니까 캐드 수업을 할 때 캐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 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캐드, 3D 프로그램 이런 게 엄청 쉬워졌어요.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만약에 미디어를 원한다면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진다 이러면은 그런 관련 과다면 또 훨씬 쉬워지니까 더 앞서가겠죠? 성적도 좋겠죠?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는 당장 뭐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돼요. 저도 건축과를 가고 싶었지만 기계과를 갔다고 해서 지금 막 후회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뭐 잘 됐다는 생각도 더 크긴 해요. 기계과는 좀 더 넓은 범위를 배우기 때문에 건축과는 초반에 박봉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건축과를 나왔으면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일에 너무 만족을 하는데. 자, 뉴턴도 마찬가지로. 뉴턴 알죠? 네. 뭐요? 뭐 발견한 사람이에요? 중력. 만류인력. 뭐죠? 중력을 발견했는데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 뉴턴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 기자였어. 기자 예를 많이 드는데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막 글을 쓰고 있다가 사가 뚝 떨어지면 우와 만류인력 이랬겠어요? 아니죠. 저기서 나와 있듯이 원래부터 물리학자였던 거예요. 그죠? 물리학에 대해서, 물리 법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만류인력이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가 떨어지는 보고 뭔가 영감을 얻었던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잡는 것도 그 계통에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린지 알겠죠? 뉴턴이 물리학자가 아니었으면 만류인력은 딴 사람이 발견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학자인데, 저도 이 뉴턴은 저도 기계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긴 하는데, 꿈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화학 구조식을 발견을 했대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화학자가 아니었으면은, 만약에 뉴턴이었으면은 저런 거 꿈에서 뱀이 쥐꼬리 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학 구조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지. 그죠?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겠죠. 창업자를 만나면은 아이디어를 막 내요. 자기 아이템들을 막 내면은,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거 진짜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디어든지 그거를 실천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돈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을 안 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사업화하지 않으면은. 그냥 머릿속에 막,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요. 퇴근해서 구상을 계속 하던가 사업계획서를 쓰던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어떠냐?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야구 보고 영화 보다가 피곤해서 자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도를 해야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이들 본 걸 거라 믿어요.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한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전 세계 이 각국의 나라들의 대표들을 이겼을까? 어떤 걸까요? 잘 보여요? 태권도? 게임? 골프? 오버워치. 티어가 뭐예요? 자, 오버워치예요. 작년 거. 아니, 작년 거 맞나? 올 봄에 건가요?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어. 그죠? 러시아 작년 거 맞아요? 저 보긴 했는데 이거 저도 유일하게 했던 게임이 이거였어. 최근에. 요즘에 못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게임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냐? 이 결과 후에 어떤 것들이 올라왔냐면 요런 유튜브에 요런 게 나왔었어요. 왜 한국은 저렇게 강하냐? 왜 저렇게 잘하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이따 영상이 또 나올 건데 잘 들어보면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딱 들릴 거예요. 딱 그 들리고 나서 제가 딱 끊을게요. 같이 봐요. 어? 결승전. 자, 빨간 게 지금 러시아인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국이 몰아붙이죠. 아우. What is it about this team that makes them so good, in your opinion? When I first started playing at the World Cup, a lot of my first interviews there, they asked me, like, whose team you really want to play? I was like, I want to play Korea. Like, they do crazy stuff. I want to do crazy stuff. You know, it's like, let's see how crazy we can get. They love pulling out Bastion. You saw that pulling out on Eichenwald, saw them pulled out on Anubis. They use Bastion a lot. And I think it's, you know, they just love throwing teams off. And I like that too. I think it's really cool. They're very well practiced. They went to Overwatch. They really took it seriously. They were grinding things out for a really long period of time. I think what we saw here was just a culmination of South Korea really leveling up their game for Overwatch. 잘 들어요? The game. It's super popular PC launch and all the rest. So. 자, 방금 들은 사람. PC방. 맨날 PC방 장난. 한국이 왜 잘하냐? PC방. 뭔 소리예요? PC방. PC방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방문했던 나라들에는 없었어요. PC방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게임을 이렇게 잘한다. 무슨 소릴까요? 유럽이 왜 축구를 잘해요? 인프라가 많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죠?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나온 거예요. 태권도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태권도 초반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금메달 다 땄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시안 게임에서 어땠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권도를 그만큼 덜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게임 해야지. 돈 되는 거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스포츠만 해도 구기 종목이 돈이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프로로 가는 거죠. 네. PC방이라는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인재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도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초기에 우리나라는 순위도 없었어요. 두 번째 할 때 MVP 피닉스가 5, 6위 됐어요. 뭘까요? 스타? 아니, 스타면은 과거에는 더 잘했겠죠. 요한이 이묘한이랑 유신호랑 뭘까요? 좋다. 자, 도타는 왜 못해요, 우리나라가? 안 하잖아.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결과도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하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버워치 알죠? 그 이름이라도 들어봤잖아요. 응? 게임 종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해요. 재미없다고. 근데 세계 게이머 상금 랭킹에서 보면은 제가 작년 거를 확인했을 때
페이커가 27이었어요. 페이커 누군지 알죠? 네. 27이었어요. 세체미. 그렇게 잘 나가는 페이커가. 그럼 1위부터 26위까지가 누구였을까요? 도타2 유저였어요. 제가 게임단을 차리면 꼭 도타2를 할 거예요. 도타2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결과도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이 많이 버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기자가 되고 싶으면 기자가 되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무슨 어떤 거죠? 야구요? 롤 팀이요. 롤! SKT 팀. 아, 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도타2 팀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대단한 거긴 해요. 하나 바뀐데 세계에서 저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죠? 대단하긴 한데 더 많은 시도가 있었으면 도타2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승을 할 수가 있었겠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저도 최근에 들어봐가지고. 누구 유저 누구? 이게 유전 형질 중 하나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생물이나 화학 출신이 아니라, 이 유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5%만 이게 해당이 돼요. 저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좀 지독한 땀 냄새가 나요. 지독한 땀 냄새. 여기서는 없어요. 5%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교실 내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독한 냄새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한 명을 중학교 때 만났었어요. 걔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땀 냄새가 엄청 나요. 그 서양인들이나 사실 인종으로 말하는 건 이게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나요. 왜? 이 형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예요. 영향을 받는 게 거의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잘 만들죠. 근데 화장품 계통 중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개발도 많이 되고 상품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안 나온 제품이 있어요. 데오드란트예요. 데오드란트 안 뿌리면 학교 못 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데오드란트 있는 학생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양권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Hey, what's up, you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Nice to see you again. Today I'm gonna talk about something that when I first came to Korea was a little bit of a, maybe it was just a shock. You see, some friends of mine never leave their house without deodorant. When I was in high school, I had a lot of friends who literally didn't go to school or went home from school because they forgot to put on their deodorant. And this has always been my mindset, that you have to have deodorant, you have to have something to cover up your smell. But in Korea, it can be really hard to find deodorant for foreigners. And if you finally found it, then it actually is really expensive. 맞죠? 데오드란트 좀 생각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그렇게 잘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데오드란트 제품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업가 정신이란 게 따로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try 하는 거. 네. 해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뭔가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부터 시도를 하면 돼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 학교는 축구부가 없다. 라고 하면은 축구부 있는 데 가서 한번 같이 공이라도 한번 차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인 크리에이터죠.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면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1인 크리에이터가 다 성인이에요. 학생들도 있죠.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 좀 공부는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할 만큼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죠?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우리나라의 그 게임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게임보다는 뭐 어떤 방송에 1인 방송을 한번 해본다라든지 이런 게 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관련된 걸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자기 적성에 맞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재밌어요.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포토샵하고 3D 맥스라는 프로그램하고 캐드 하는 게 게임보다 더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게임 안 하고 그거 했었어요. 그거 하면서 막 영화에 나온 집도 한번 그려보고 포토샵으로 친구들 합성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좀 엄청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어떤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하기도 해요. 포스터를 그린다라든지 그런 것들, 현수막을 만든다라든지.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 현수막 같은 거 그냥 업체에 맡기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활용해서 그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도를 많이 해봐라 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기업가 정신 딴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도 그 회사의 일을 내 회사처럼 한다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사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틀릴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뒤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아쉬워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되면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